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일에 묶여 있던 시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일정을 즐기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는 그런 꿈을 품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내 인생은 전혀 다른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첫 몇 달은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고립감과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퇴직 5년, 은퇴 후 내 인생은 지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마치 일상에서 벗어나 길고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은퇴 후 삶에 대한 로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고 나면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아무런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내 삶은 오히려 예기치 못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나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점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말이죠. 1. 경제적인 불안정. 꿈의 은퇴는 허상이었다. 첫 번째로 내가 경험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불안정이었습니다. 퇴직을 할 때 나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어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가 늘어가며 그 돈은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에 자주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급격히 증가한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생활비였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만에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경우 퇴직 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야 생활이 안정되었죠. 사례 1. 내 친구는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으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큰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나타난 건강 문제는 그에게 물질적,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국 퇴직 후 일상은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하는 계획이 없었다면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고립. 사람들은 나를 잊었다. 두 번째로 은퇴 후 겪은 또 다른 어려움은 정서적인 고립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동료들이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주변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나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내가 일하며 쌓은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평소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즐겼지만 퇴직 후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은퇴 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2. 또 다른 친구는 퇴직 후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외출을 하더라도 그의 주변은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 뿐이었고 그가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결국 그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그 고립감은 그의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목표 상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세 번째로 퇴직 후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목표 상실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가 명확했죠.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니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를 느끼며 즐겼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퇴직 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휘둘렸습니다. 그러나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일상의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의 삶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또 다른 예로 한 친구는 퇴직 후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으나 점차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결국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했고 정서적인 고립과 목표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퇴직 후에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준비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단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정신적인 목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은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준비 부족이 초래한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 준비 없는 은퇴의 비극.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단지 직장에서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내가 원하던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 후 삶은 오히려 공허하고 비참한 경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준비 부족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 고립, 삶의 의미 상실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제적 문제.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의 함정. 우리는 퇴직을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처럼 소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은퇴를 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자주 가게 된다거나 집 수리나 자동차 수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비용이 쌓여가면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며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나 은퇴 후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은 생활비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고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내 친구 중 한 명은 퇴직 후 집과 차를 팔고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 했지만 몇 년 만에 은퇴 자금은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쌓여가며 그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재취업을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결책. 은퇴 준비는 단지 돈을 모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활용한 투자나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적절한 소비 계획을 세워야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고립. 사람들과의 연결 끊어지면 고립된 삶이 된다. 은퇴 후 가장 크게 겪을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고립입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는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그 연결이 끊어지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립감은 우리가 은퇴 후에도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친구나 가족들이 바빠서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경우 우린 점차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점차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심리적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인의 친구는 퇴직 후 여행과 취미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자신이 점점 더 외로워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더 외로움이 커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 전에는 너무 고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 혹은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은퇴 후에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목표 상실. 새로운 의미를 찾지 않으면 공허한 삶이 된다. 퇴직을 하면 일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목표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고 점차 삶의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데 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례 3. 또 다른 예로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던 한 친구는 어느 날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에 대한 공허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의미를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 공허함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목표나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표는 직장에서 하던 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등 어떤 것이든 자신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이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가 더 나은 삶을 만든다. 은퇴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그저 허무한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정서적 연결, 그리고 삶의 목표를 갖추는 것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바쁘게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 대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사람들과 연결되며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고립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노후 준비나 은퇴 후 삶이라는 얘기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나요? 주변에 보면 은퇴 후에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생각처럼 되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55세 대기업 임원도 그랬어요. 6억 정도면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굴리면서 살겠지라고 마음먹고 퇴직했는데 불과 3년 만에 그 돈이 바닥나버렸다니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저 역시도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해먹고 사냐라는 고민을 할 때마다 혹시라도 잘못된 투자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특히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한 생활비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테니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열심히 모았는데 무계획 투자는 독이 되더라고요. 55세 대기업 임원 어씨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오늘 제목의 주인공, 55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어씨 이야기예요. 어씨는 오랫동안 고액 연봉을 받았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퇴직금 포함 6억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고 노하우도 많으니 뭐든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어씨는 주변 지인들이 부동산이 오를 테니 지금 들어가라, 주식시장이 곧 반등할 거다 등등 온갖 조언을 해주는 걸 듣고 여기저기 돈을 조금씩 넣었다고 해요. 부동산 갭 투자에 2억, 주식에 1억, 또 다른 지인의 말만 믿고 스타트업에 1억을 투자한 거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가요?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침체가 지속되어서 갭 투자 물건은 세입자도 못 구하고 되팔지도 못하게 됐죠. 주식도 대기업 다닐 때는 쭉 우상향만 보며 주식은 장기 투자가 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 계속 손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다 보니 돈이 새어나가는 게 더 컸던 거죠. 스타트업은 하필이면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을 제대로 못 피워보고 접어야 했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잔고를 보니까 6억 원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고 이미 생활비까지 날아가기 시작하니 카드 빚이 쌓였다고 해요. 아무리 임원을 했어도 정년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쌓아둔 인맥을 동원해도 급여는 예전에 받던 수준과 비교가 안 되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오래 버티기도 힘들었죠. 결국 그렇게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씨가 이야기하길 나는 인생 경험도 많았고 회사를 잘 이끌어본 내공이 있다고 믿었는데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고 후회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어차피 은퇴하면 적당히 굴려도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2. 퇴직금은 큰돈 같았지만 현실에서 녹아내리더라. 58세 교사 B씨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사 직군의 B씨 이야기예요. B씨는 고등학교 교사를 30년 넘게 하면서 정말 한 우물만 파온 분이에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같은 거에는 늘 관심이 없었고 그저 교육 관련 세미나나 교재 연구 같은 데에만 열심히 시간을 쏟았대요. 그래서인지 퇴직할 때쯤 본인 퇴직금이 대략 3억 정도, 그동안 모은 예적금까지 다 합치면 56억 정도 되겠다고 예상했죠. 근데 은퇴 후가 문제였어요. 교사 시절에는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한 달 생활비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거죠. 은퇴 후에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대략 20만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집이 자기 소유여도 각종 관리비, 세금, 병원비 등 1년에 3천만 원가량 빠져나간다고 보면 10년이면 3억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B씨는 그래도 6억이면 20년 이상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단순 계산을 했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터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피곤하니 병원에 좀 더 자주 가게 되고 교사할 때 놓쳤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다녀보고 싶잖아요. 친구 따라 해외여행, 가족과의 캠핑, 거기에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나니 벌써 1억 넘게 줄어 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냥 은행 이자만 믿고 가기는 어려우니 뭔가 투자해야지 하며 늦깎이로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유튜브에서 핫하다는 테마주에 들어갔다가 몇 개월 새에 큰 손해를 받고 상황을 수습하려다 보니 원금이 계속 줄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여기며
조심조심 산 주식인데도 무너지는 걸 보면서 B씨는 내가 30년 동안 교단에 서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랑 돈 굴리는 건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는 걸 벼저리게 느꼈다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경험치가 은퇴 후 삶에서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던 거죠. 3. 현실적인 준비만이 답이더라. 56세 자영업자 C씨 사례. 마지막 사례는 20년 넘게 자영업을 했던 C씨입니다. C씨는 30대 중반부터 식당을 운영했어요. 손맛이 워낙 좋다 보니 주변에서 늘 북적였고 가게도 몇 번 확장하고 재오픈하면서 한때 연 매출이 몇 억씩 나왔대요. 그런데 자영업은 잘 될 때 벌어들이는 돈은 꽤 커도 노후 준비를 위한 4대 보험이나 퇴직연금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C씨도 매월 종합소득세니 각종 경비니 하면서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저축은 늘 뒷전이었대요. 그러다 이제 50대 중반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가게를 정리해야겠다 싶어 업종을 완전히 접고 은퇴를 결심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가게를 권리금에 넘기며 받은 금액, 그리고 소소한 주택 하나 팔아서 정리한 돈이 대략 6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로 지내면서 고생도 많이 했겠다. 이제 좀 쉬면서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식당처럼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은퇴 직후에 딱히 갈 곳이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본부에 들어가는 것도 자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게다가 수십 년간 계속 일만 해오셨으니 놀기만 하면 금방 질린대요. 뭐라도 또 벌어야겠고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 때문에 C씨도 몇몇 지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 얘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제2의 식당 창업이나 숙박업 투자 이야기가 나왔대요. 문제는 이미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잘 모르는 분야라서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묶어놨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생활비를 본인 적금에서 빼서 써야 하니까 자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C씨는 내가 경험이 많아도 그게 다른 분야로 갔을 때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작게나마 본인이 잘하는 음식을 배달형으로만 운영하는 이른바 세미 은퇴 상태로 전환했대요. 확실한 내 역량을 살리고 수익 구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야 마음 편히 늦은 은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털어놓더군요. 은퇴 준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있으면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금을 많이 쥐고 퇴사하더라도 계속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지원비, 인플레이션 등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현금이나 예적금은 기본으로 두더라도 일정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작게나마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기. 금융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주변 말만 듣기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확신이 드는 상품에만 소액씩 분산 투자하기.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형 약간의 공격형 등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연금저축,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사적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몇 년 후부터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들어오도록 설계하기. 특히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벌어지는 지출과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미리 건강검진이나 보험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혹은 내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어떻게 개발할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경험과 재능을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마무리. 우리가 흔히 6억, 10억 하면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은퇴 후에 그 돈으로 20년, 30년을 버티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또 그냥 가만히 두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설프게 투자하면 몇 년 만에 바닥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55세가 넘었는데 무슨 새로운 공부나 직업을 찾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연륜과 경험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제대로 살릴 방안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사례에서 봤던 어씨, B씨, C씨 같은 상황이 내일이 되지 않도록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커리어 플랜을 짜고 은퇴 후에는 내 역량을 기초로 작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 얘기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6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편안함은 결국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거,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은퇴 준비하면서 생기는 고민들 계속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57세 택시기사, 하루 14시간 운전해도 생활비 부족,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 서론 나도 이럴 줄 몰랐다. 나중에 은퇴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지. 그래도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고 생활비야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 하루 14시간씩 택시를 몰아도 생활비가 빠듯하고 병원비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노후인가?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57세 택시기사 박 씨는 퇴직 후 곧바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월급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았고 모아둔 돈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14시간씩 일해도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60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은퇴 준비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50대 이후 돈이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올 곳이 없어지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1.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는 자산. 박 씨는 퇴직 후 1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씩 쓰면 5년 정도는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집 유지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이 겹치면서 돈이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30%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계속 올라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50대 후반이 되면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박 씨도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물가도 계속 올라가니 예전에 계획했던 생활비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해결책. 건강이 곧 돈. 50대부터 운동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 줄이기,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각종 구독 서비스 점검. 3. 생각보다 어려운 재취업. 박 씨는 퇴직 후 다시 회사에 다니려고 했지만 50대 후반이 되니 취업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선택한 게 택시 운전이었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소득은 불안정했습니다. 해결책. 퇴직 전에 미리 대체 소득원을 만들자.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중고거래, 작은 가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두면 안정성이 커진다. 2.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 사례. 사례 1. 56세 김씨 퇴직 전에 부업을 시작해둔 게 신의 한 수였다. 김 씨는 56세에 퇴직하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2시간만 투자했지만 2년이 지나자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운영하면서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교훈. 일할 수 있을 때 대체 소득원을 만들자. 블로그, 유튜브, 중고거래, 강의 등 나에게 맞는 부업을 찾아라.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 시작해야 부담이 줄어든다.
사례, 이 60세 정 씨 집을 줄였더니 숨통이 트였다. 정 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서울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결국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월세 부담을 줄였고 남는 돈을 생활비로 활용했습니다. 교훈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작게 살수록 노후가 편하다. 서울의 비싼 전세보다 지방의 작은 집이 경제적이다.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례 3 58세 이씨 50대의 건강을 챙겼더니 병원비가 확 줄었다. 이 씨는 50대 중반부터 걷기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을 유지했고 병원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교훈 50대부터 건강 관리가 곧 돈이다. 건강할 때 꾸준히 운동하자.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노후의 의료비를 결정한다. 3.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첫째, 지금 당장 대체 소득원을 찾아라. 부업, 유튜브, 중고거래,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둘째, 생활비를 철저하게 점검하라. 30%더 많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계획하세요. 집, 차, 보험 등 고정비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은 곧 돈. 50대부터 철저히 관리하라. 60대 이후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마무리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바뀐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체 소득원을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 과학적 근거로 알아보는 현실적인 해결책. 앞서 우리는 57세 택시기사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그리고 인지 기능 유지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노후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 경제 파탄을 막는 역방향 자산 관리 전략.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자산을 잘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자산을 소비할 것인가입니다. 하버드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한꺼번에 소비하지 않고 역방향 자산 관리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방향 자산 관리 전략이란? 기본적인 개념은 노후 자산을 미리 예측하고 특정 기간에 맞춰 계획적으로 소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공식이 효과적입니다. 4% 법칙. 은퇴 자산의 연 4% 이내를 생활비로 사용하면 약 30년간 유지할 수 있음. 예 1억 원이라면 연 400만 원 소비. 자산 소비 순서 최적화. 우선 연금 및 고정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먼저 활용. 이후 현금성 자산 예금, 채권 소비.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기타 자산 활용. 예상 지출을 3단계로 나누기. 활동적 소비기 6,070대 여행, 취미 여가 비용 증가. 안정적 소비기 7,080대 병원비, 주거비 중심 지출 증가. 의료 집중 소비기 80대 이후 장기 요양 및 병원비 지출이 최대. 과학적 근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 자산을 한 번에 소비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15년 내에 자산을 소진하는 반면 위와 같은 계획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30년 이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함. 2.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화 지연 전략. 경제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노화는 단순히 나이듦이 아니라 신체 조직의 산화 및 염증 반응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과학적 방법. 항산화 식단 세포 노화 방지.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 베리류, 녹차, 올리브유, 견과류 등은 체내 염증을 낮추고 세포 노화를 늦춘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및 치매 발병 위험이 35% 감소. 일본 오키나와 100세 노인 연구 고구마, 해조류, 녹차 섭취가 장수와 관련 있음. 단백질 섭취 증가, 근감소증 예방.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 SARCOPNIA라고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의 3%씩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장 섭취량 체중 kg x 1.1, 오지에 60kg 하루 7290지 단백질 필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닭가슴살, 콩, 두부, 달걀, 생선. 노화 지연을 위한 3가지 운동 원칙. 근력 운동 근육 감소 방지 주 3회 이상 스쿼트, 런지, 덤벨. 유산소 운동 혈액순환 개선 하루 30분 걷기, 자전거 타기. 유연성 운동 관절 건강 유지 스트레칭, 요가. 과학적 근거.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 NIA에 따르면 50대 이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80대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2배 높다. 3. 뇌 건강 유지 인지 능력 저하를 막는 습관. 60대 이후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 MCI가 급증하는데 은퇴 후 뇌를 덜 쓰는 생활을 하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인지 저하를 늦추는 과학적 방법. 두뇌 활동을 멈추지 말 것.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글쓰기, 유튜브 운영. 사회적 교류 유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모임 참여. 퍼즐 독서, 전략 게임 즐기기 체스, 바둑, 보드게임. 뇌 건강 식단 실천하기. 연어, 견과류, 블루베리 뇌세포 보호. 커피, 녹차 항산화 효과. 다크 초콜릿 뇌 혈류 증가. 수면 부족은 뇌 건강의 적.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유지해야 인지 기능 저하 예방.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블루라이트가 수면 방해. 과학적 근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 감소함. 결론 돈, 건강, 인지력 3가지 균형을 맞춰야 성공적인 노후.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넘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4% 법칙과 자산 소비 최적화 전략을 활용하고 건강적으로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생활 습관을 만들고 뇌 건강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한 퇴직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허투루 들리지 않죠. 전기료, 가스비, 식비, 건강보험료, 병원비, 휴대폰 요금, 관리비 이 모든 걸 따져보면 은퇴한 부부가 조용히 지내도 월 300만 원은 훌쩍 넘게 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130만 원 남짓일 때 그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일부 은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생존 과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지만 막상 은퇴 후에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그래도 은퇴하면 좀 편해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과거의 기대는 생활비 통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산산이 무너집니다. 사례 1 62세 전직 대기업 과장, 월 적자 120만 원의 충격. 김영수 가명 씨는 62세입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온 뒤 부인과 함께 은퇴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은 75만 원, 부인은 전업주부라 연금은 거의 없고 합쳐야 130만 원이 겨우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아파트 관리비만 20만 원, 건강보험료 17만 원, 식비 60만 원, 교통비 통신비 기타 비용을 합치면 최소한 300만 원. 아무리 아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른 아침마다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부인은 근처 도서관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은퇴 후 첫 목표는 쉬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목표는 단 하나, 손해보지 않고 버티기입니다. 사례 2 58세 자영업자 부부, 퇴직금으로
3년을 버티고는 결국 박정희 가명 씨 부부는 작은 분식집을 20년 넘게 운영하다 은퇴를 결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쓴 탓에 노후 자금은 퇴직금 포함 약 7천만 원. 처음 2년은 별 탈 없이 지나갔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였습니다. 남편은 혈압과 당뇨약을 달고 살고 부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비가 꾸준히 나갑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사해도 생활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동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재취업해 월 80만 원을 벌고 있으며 남편은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에 보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현실이더라. 상상하고 달랐어요. 사례 3. 65세 혼자 사는 여성, 밥보다 공과금이 무섭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사는 이정자 가명 씨는 65세입니다. 국민연금 63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골에 살지만 농사는 지을 수 없고 당장 연료비 전기세 보험료로 월 지출이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냐고요? 집안 살림을 하나씩 파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금속, 그 다음은 자식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최근엔 냉장고를 바꾸기 위해 사뒀던 적금까지 깼습니다. 그렇게 연명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결국 생활지원사와 함께 지자체의 기초연금 외 지원책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존은 끝나지 않는다. 이처럼 대부분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고정 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라는 현실에 직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금만 믿고 은퇴를 선택했다면 더 심각해집니다. 자녀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나이. 결국 많은 이들이 비정기적 아르바이트, 폐지 줍기, 청소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존 방식에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와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 언젠가는 못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요. 전문가가 말하는 생활비 300만 원 시대의 생존 전략. 첫째, 국민연금 외 현금 흐름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월세 수입, 소액 투자 수익 또는 작게라도 꾸준한 알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구조가 가능하지만 아플 때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출 구조의 근본적 리셋이 필요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과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더 빠르게 자산을 소진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 여가 생활비, 고급 소비를 줄이는 대신 생존형 소비 습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지원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사업, 긴급복지 등은 생각보다 풍부합니다. 단, 알지 못하면 못 받는 구조이기에 퇴직 전에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신청 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되뇌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고 국민연금 외의 소득 루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생존 게임의 시작이니까요. 부디 이 글을 읽은 당신이 300만 원의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월 생활비 300만 원의 현실을 직시한 뒤 정말로 은퇴자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정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지만 말투는 친절하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은 절대 혼자 못 뛴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해도 12만 130만 원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기본적인 지출만 해도 25만 300만 원은 좋게 듭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하나로는 생활비의 절반 정도밖에 감당 못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 세 가지. 첫째, 월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산 구조를 갖추자.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고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월 70만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 6억 원대 아파트라면 월 11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작은 원룸이라도 한 채 임대해 놓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노후 월세 3,050만 원의 수입은 정말 보약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입자 관리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관리가 쉬운 오피스텔이나 관리회사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둘째, 나이 들어서도 가능한 루틴형 아르바이트를 확보해 두자.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 하면 단순한 환경미화나 공공근로만 떠올리시는데요. 요즘은 학교 급식 도우미, 경비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온라인 상담 텔레워크 같은 다양하고 체력 부담 적은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64세 김순자 씨는 주 3회 근무로 월 70만 원을 받는 도서관 책 정리 일을 합니다. 체력 부담도 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하니 삶의 리듬도 유지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포털 SNIOR로 5. KR이나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가면 이런 일들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착순 또는 신청시기 제한이 있으니 퇴직 전부터 미리 등록해두는 센스 꼭 필요합니다. 셋째, 소액 투자 수익 루트를 하나쯤 만들어두자. 주식, 채권, ETF 같은 투자도 활용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생활 밀착형 소액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시간이 많다면 배달 부업에 사용하는 중고 전기 자전거를 빌려주고 소액 렌탈비를 받는 방식, 중고 물품 리셀링 또는 작은 텃밭의 농산물 판매도 꽤 괜찮은 부수입이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끈 한 60대 농부 유튜버는 마을 장터에서 상추케일 등을 묶음으로 팔아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돈이 많진 않아도 내가 생산해서 번다는 자존감이 큽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3. 생활비 절반 줄이기 실전 팁?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통신비 오지 요금제에서 23만 원대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부부 합쳐 10만 원 절약됩니다. 1년이면 120만 원, 이건 무시 못하죠. 의료비만 65세 이상이면 노인 건강검진, 장기요양 등급 신청, 기초생활자, 등록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무조건 종합병원보다 보건소 지역의원 연계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식비 자녀가 출가하고 둘이 사는 구조라면 매번 밥을 차리는 구조보다 반찬 밀키트 건강죽 대용식 활용이 오히려 낭비를 줄입니다. 특히 냉장고에 오래 방치되는 식자재는 가성비의 적이에요. 4. 은퇴 5년 전부터 준비하는 생존 구조 설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 50대라면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직전의 5년이 노후 생존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퇴직금 일부로 소형 임대 자산을 확보할 것인지 국민연금 외에 고정소득 루트를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지 집을 줄여 생활비를 줄이는 선택이 가능한지 혹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의 협의입니다. 소비 습관, 생활 기대 수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생생한 대화 없이는 절대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은퇴 후 1년 만에 무너지는 부부의 모습을 현실로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 시대에 월 300만 원 지출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선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구조를 만들고 지혜롭게 줄이는 사람만이 은퇴 후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